책을 못 받고 사인 못 받을 때 오늘 속상했구만. 에휴, 속상하겠다. 다음에 그런 일 있으면 꼭 받아라. 아빠가 응원한다. 이나,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왕자님의 한글 편지. 아기 나인이 되었다고요? 간무리는 어려서부터 바느질을 좋아했어요. 날마다 어머니 옆에서 헝겊조각을 꿰매더니 솜씨도 부쩍 늘었지요. 7살 때 발에 꼭 맞는 버선을 만들 정도였어요. 바느질을 잘하는 어린아이 소문은 여기저기 퍼졌고 궁궐에서 일하는 박상궁 귀에도 들어갔어요. 박상궁은 옷이나 이불을 만드는 침방 궁녀였지요. 박상궁은 간무리 소문을 듣고 생각했어요. 바느질을 잘하는 아이라니 데려와서 가르쳐볼까? 침방 궁녀가 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아야겠어. 간무리와 어머니는 궁궐에서 손님이 찾아오자 깜짝 놀랐어요. 박상궁은 잘 웃지 않고 화가 난 것 같은 얼굴이라 무섭기도 했어요. 그래서 박상궁이 간무리를 궁궐에 데려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간무리와 어머니는 쉽게 대답을 못했지요. 박상궁은 며칠 더 생각해보라며 돌아갔어요. 어머니는 걱정이 앞섰어요. 친방 궁녀가 되려면 날마다 바느질 연습을 해야 한다는데 네가 힘들까봐 걱정이구나. 간무리는 자신만만했어요. 바느질은 아무리 해도 힘들지 않아요. 게다가 솜씨 좋은 상궁 마마님께 배울 수 있다면 그것도 잘된 일이고요. 궁녀가 되면 평생 궁궐 안에서만 살아야 해. 바깥 구경도 마음대로 못할 텐데 괜찮아? 궁궐에서 살면 배고플 일은 없을 거예요. 정식 궁녀가 되면 어머니께 돈을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바느질 열심히 배워서 꼭 친방 궁녀가 될래요. 간무리는 고집을 피웠어요. 간무리네 집은 형편이 어려웠어요. 어머니 혼자 간무리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지요. 간무리는 자기가 없으면 어머니가 편해질 거라는 생각에 궁궐에 들어가려 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어미가 보고 싶을 땐 어쩌려고? 그때는 편지를 쓸 테니 어머니도 답장을 보내주세요.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나 나나 글자를 읽고 쓸 수 있어서 다행이다. 며칠 뒤 간무리는 작은 짐 보따리를 품에 안고 궁궐에 들어갔어요. 박상궁은 궁녀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간무리를 데려갔어요. 궁궐에 발을 들였으니 집 생각은 지워야 한다. 이제 아기 나인으로서 부지런히 바느질을 배우렴. 아기 나인이요? 그래, 너처럼 궁녀가 되려고 궁궐에 들어온 어린 사람을 그렇게 부르지. 아기 나인을 거쳐 정식 궁녀인 나인이 된단다. 박상궁은 나인 생활을 오래 한 궁녀라야 상궁 마마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말해주었어요. 친방 궁녀가 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구나. 간무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궁녀가 되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막상 궁궐에 들어오니 자신감이 숨바꼭질하듯 꼭꼭 숨어버렸어요. 간무리는 벌써부터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친방 아기나인들은 한방에 모여 바느질 연습을 했어요. 간무리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 두런두런하며 바느질하던 일이 생각났어요. 어머니도 혼자서 바느질을 하고 계실까? 종이와 붓을 구할 수 없어 편지도 못 쓰니 너무 답답해.
머릿속에 어머니 생각뿐이니 바느질이 잘 될 리 없었죠. 아야! 간무리는 실수로 바늘에 손가락을 찔렸어요. 방에 있던 아기나인들이 모두 간무리를 보았어요. 바느질을 가르치던 박상궁이 다가왔어요. 바늘을 잡고 있을 때는 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걱정도 없어야 하고 잘하겠다는 욕심도 버려야 해. 간무리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박상궁은 간무리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오너라. 바느질에 집중할 수 있을 때 들어오면 된다. 박상궁은 얼굴만 보면 무서운 사람 같았지만 사실 마음이 다정했어요. 간무리는 소리내지 않고 살금살금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고는 바느질방에서 조금 떨어진 담장에 등을 기대고 앉았지요. 궁궐마당은 종이처럼 깨끗했어요. 간무리는 나뭇가지를 주워 흙바닥에 글씨를 썼어요. 그리운 어머니, 간무리입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 편지를 씁니다. 궁궐 생활은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흙 위에라도 편지를 쓰니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마음이 가벼웠어요. 이제 다시 바느질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간무리는 바느질방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섰어요. 바닥에 쓴 글씨는 누가 볼까봐 발로 쓱쓱 지웠지요. 그때 작은 가죽 신발이 자박자박 다가왔어요. 고개를 드니 어린 도련님이 간무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도련님이 물었어요. 간무리는 놀라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간무리가 궁궐에 들어와서 만난 사람은 아기나인들과 궁녀들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어찌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도련님이 다시 물었어요. 차림새를 보니 아기나인 같은데 왜 여기 있어? 혹시 꾸지람을 들은 거야? 아닙니다. 그럼? 도련님이 캐묻자 간무리는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궁궐에 들어온 지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고 어머니 생각을 하다가 바늘에 찔렸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어요. 나하고 비슷하네. 나도 궁 밖에 누님을 생각하다가 글자를 자꾸 틀려서 꾸지람을 들었어. 누님이 궁 밖에 사세요? 누님이 얼마 전에 남자 아기를 낳으셨어. 누님은 건강하신지, 조카는 누굴 닮았는지 알고 싶은데 물어볼 방법이 없어. 간무리는 가만히 도련님을 보았어요. 도련님은 나보다 어린데 가족이 얼마나 그리울까? 간무리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도련님 눈이 반짝 빛났어요. 한글 편지를 도와주겠어? 글자를 쓸 줄 안다고 하셨죠? 응. 도련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종이와 붓도 마음대로 쓰실 수 있지요? 글씨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해서 종이는 많아.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픈걸. 그럼 편지를 쓰세요. 편지? 누님께 편지를 쓰시면 답장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간무리는 기특한 생각을 한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그러나 도련님은 시무룩한 얼굴이었어요. 간무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글자도 쓸 줄 알고 종이도 많은 도련님이 무슨 걱정인지 몰랐어요. 도련님이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나는 한글을 예쁘게 쓰지 못해. 간무리는 눈을 크게 떴어요. 도련님이 한글을 쓴다는 말에 놀랐거든요. 양반 남자들은 한자만 쓰는 줄 알았지요. 한글을 쓸 줄 아신다고요? 물론이지.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 평민이나 여자들만 한글을 쓰는 줄 알았어요.
도련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세종 임금님은 모든 백성이 편하게 쓰라고 한글을 만드신 거야. 양반들도 한자뿐 아니라 한글을 많이 쓰는걸? 간무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련님은 궁궐에 살아서 그런지 아는 것이 많았어요. 궁궐에서는 한글을 쓸 일이 많아. 그래서 나도 한글을 배운 거야. 궁궐에서 한글이 쓰임새가 많은 건 사실이었어요. 궁녀들도 한글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아기 나이는 궁궐에 들어오면 한글을 반드시 배워야 했어요. 한글을 쓸 줄 아신다니 더 잘 되었어요. 한글 편지라면 누님이 더 편하게 읽으실 테니까요. 간무리는 잘된 일이라며 기뻐했지만 도련님은 여전히 걱정이 많은 얼굴이었어요. 한글을 잘 못 쓴다고 했잖아. 누님이 내 글씨를 보고 고양이 발자국 같다고 흉보시면 어떡해? 그건 부끄러운 일이야. 간무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흉을 보시긴요. 분명 반가워하실 겁니다. 정말? 정말 누님이 반가워하실까? 그럼요. 글씨는 서툴러도 괜찮아요. 편지에 담긴 마음이 더 중요하지요. 간무리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간무리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는다면 글씨가 아무리 삐뚤빼뚤해도 기뻐서 펄쩍 뛸 게 분명했으니까요. 편지를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당장 돌아가서 편지를 쓸래. 아, 아니다. 도련님은 간무리를 보았어요. 아기나인도 한글을 배웠지? 어머니께 읽고 쓰는 것을 조금 배웠습니다. 그럼 편지 쓰는 걸 도와주겠어? 종이와 붓을 가지고 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 도련님은 간무리의 대답도 듣지 않고 바삐 걸어갔어요. 소식 듣고 기뻤습니다. 간무리는 곤란했어요. 바느질 연습을 하다 나온 것이라 곧 돌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도련님을 기다리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간무리는 두 손을 비비며 제자리에서 종종 걸음을 쳤어요. 다행히 도련님은 금방 다시 왔어요. 벼루를 싼 작은 보따리와 종이를 양쪽 옆구리에 하나씩 끼고 있었지요. 간무리는 벼루가 무거울까봐 얼른 받았어요. 편지 쓰기에 좋은 곳을 알고 있으니 나를 따라와. 도련님은 궁궐 한편에 자리한 아담한 건물로 간무리를 이끌었어요. 여기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곳이야. 지금은 아무도 없어. 도련님은 마루로 올라가 종이를 펼쳤어요. 간무리는 보따리에서 작은 물병을 꺼내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갈았지요. 도련님은 붓에 먹물을 찍고 간무리에게 물었어요. 처음엔 뭐라고 쓸까? 먼저 안부를 물은 다음 누님께 하고 싶은 말을 쓰면 좋겠어요. 안부? 그럼 이렇게 쓸래. 조카를 낳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좋습니다. 도련님이 붓을 들어 종이에 글씨를 썼어요. 첫 글자는 크게 썼으나 다음부터는 점점 작아졌어요. 도련님은 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어요. 이것 봐, 글씨가 고르지 않잖아.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무리가 따뜻하게 감쌌어요. 도련님은 그제야 굳은 얼굴을 폈어요. 다음엔 궁금한 걸 쓰라고 했지? 도련님은 곰곰 생각하더니 다시 붓에 먹물을 찍었어요. 글씨가 처음보다 단정했어요. 도련님도 글씨가 마음에 드는지 붓을 내려놓고 큰 소리로 읽었어요. 누님은 건강하신지 궁금하며 조카는 누구를 닮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때? 잘 쓰셨어요. 아, 쓰고 싶은 말이 또 있어. 이번에는 간무리가 소리내어 읽었어요. 누님이 붓을 들어 답장을 써주시면 기쁘겠습니다.
간무리가 편지를 다 읽자 도련님은 마지막에 아우가 라고 썼어요. 간무리는 도련님이 쓴 편지를 들여다보며 읽고 또 읽었어요. 간무리는 자기에게 온 편지를 읽는 것처럼 기뻤어요. 문득 도련님이 물었어요. 아기나이는 편지 쓰고 싶은 사람 없어? 있습니다. 어머니께 쓰고 싶어요. 종이를 많이 가져왔으니까 어서 써. 도련님이 종이를 간무리 앞으로 밀었어요. 간무리는 망설였어요. 편지를 쓴다고 해도 아기나인이 궁궐 밖으로 편지를 보낼 방법은 없었으니까요. 더구나 바느질 연습을 하다 나온 터라 빨리 돌아가야 했어요. 나중에요. 저는 나중에 쓰겠습니다. 간무리는 종이를 도련님 쪽으로 옮겨 놓았어요. 효한 대군을 만났구나. 간무리는 궁궐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느라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지도 않았고 아기나인들과도 친해졌지요. 바느질도 많이 늘어서 박상궁이 자주 칭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궁궐 밖으로 나갈 일이 생겼어요. 박상궁이 중전마마 심부름을 가는 길에 간무리에게 짐을 들게 했거든요. 거리는 시끌벅적했어요. 여기저기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상궁은 정신이 없다며 손가락으로 이마를 문질렀지만 간무리는 오랜만에 북적북적한 모습을 보니 좋았어요. 박상궁과 간무리가 가는 곳은 한양 한복판에 있는 홍대감 댁이었어요. 홍대감 댁 대문에는 새끼줄이 길게 걸려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금줄이었어요. 아기를 낳은 집에서는 낯선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뜻으로 금줄을 걸었어요. 고추와 숯을 매단 걸 보니 아들이 태어났나 봐요. 중전마마는 아기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려고 선물을 보낸 것이었어요. 금줄이 걸린 집이니 너는 여기서 기다리거라. 박상궁은 간무리를 밖에 남겨두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간무리는 금줄을 보자 궁궐에서 만난 도련님이 떠올랐어요. 도련님의 누님도 아들을 낳았다고 했어요. 도련님은 편지를 보냈을까? 나중에 만나면 물어봐야지. 궁궐이 아무리 넓어도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지. 얼마 뒤에 박상궁이 흐뭇하게 웃으며 나왔어요. 간무리는 박상궁이 활짝 웃는 모습을 처음 보았어요. 상궁마마님, 안에서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좋은 일이고 말고 공주마마와 태어난 아기씨 모두 건강하시니 말이야. 간무리는 공주마마라는 말에 화들짝 놀랐어요. 공주마마라면 상간마마와 중전마마의 따님이시잖아요. 간무리는 임금님의 가족이 왜 궁궐 밖에 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박상궁이 이유를 말해주었어요. 공주마마는 혼이 나기 전까지만 궁궐에 사신단다. 혼이 나면 궁궐을 나오셔야 해. 간무리가 아하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상궁은 여전히 웃음을 머금고 있었어요. 게다가 대군마마가 쓴 편지가 어찌나 대견하던지. 대군마마의 편지요? 어린 대군마마께서 공주마마께 편지를 쓰셨지 뭐냐.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를 보고 공주마마가 무척 기뻐하셨어. 간무리는 머리에서 열이 나는 것 같았어요. 삐뚤빼뚤하게 쓴 편지라면 간무리도 본 적이 있어요. 어린 도련님이 누님에게 쓴 한글 편지 말이에요. 도련님의 누님이 공주마마? 간무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대군마마는 편지를 쓰신 대군마마는 공주마마의 동생이신가요? 그래, 공주마마의 막내 동생이시다.
대군마마가 대여섯 살쯤 되셨나요? 그 편지, 대군마마의 편지는 한글 편지였나요? 모두 맞다. 혹시 효안대군을 만난 일이 있니? 효안대군이면 왕자님이시잖아요. 간무리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고마워. 글씨가 매우 예쁩니다. 간무리는 얼마 전의 일을 박상궁에게 털어놓았어요. 네가 효안대군마마의 편지를 도와드렸다고? 예. 대군마마께서 공부가 지루해 혼자 놀러 나오셨던 모양이구나. 박상궁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러나 간무리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대군마마에게 함부로 굴진 않았는지 떠올려 보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상궁마마님, 저는 중전마마께 큰 벌을 받겠지요?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벌을 받겠니? 대군마마께 예의를 갖추지 못했으니까요. 대군마마인 줄 모르고 도련님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또 아유,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간무리가 발을 동동 굴렀어요. 박상궁은 간무리를 보고 혀를 끌끌 찼어요. 너를 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집이요? 마마님, 저 궁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간무리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런 게 아니야. 너를 잠시 집에 보내려고 데리고 나왔단 말이다. 싫습니다. 집에 안 갈 거예요. 간무리는 귀를 막고 손사래를 쳤어요. 그런 간무리를 보고 박상궁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지금 이대로는 못 보내겠다. 이렇게 덜덜 떨면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시겠니? 대군마마 일은 걱정하지 마라. 꾸지람을 들을 일이었다면 벌써 들었을 거야. 박상궁이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지만 간무리는 자꾸만 떨렸어요. 어떻게 궁궐로 돌아왔는지도 몰라요. 간무리는 며칠을 조마조마한 채로 보냈어요. 옆자리 아기나인이 부르는 소리에도 깜짝 놀랐고 바느질을 하다가 또 바늘에 찔렸어요. 박상궁은 간무리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어요. 어느 저녁 박상궁이 간무리 방으로 찾아와 옷소매에서 편지를 꺼내 건네었어요. 상궁마마님, 이게 무엇입니까? 박상궁은 직접 읽어보라며 나갔어요. 간무리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읽었어요. 아기나이는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 편지 쓰기를 도와주어서 고마워. 한글 연습을 많이 해서 글씨도 늘었어. 효안. 편지는 대군마마가 보낸 것이었어요. 간무리는 그동안의 걱정이 말끔히 사라졌어요. 간무리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그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어요. 방 안은 온통 캄캄한데 간무리는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간무리는 손가락을 들어 편지를 썼어요. 대군마마의 편지를 받고 기뻤습니다. 글씨를 매우 예쁘게 쓰셨습니다. 허공에 쓴 편지는 누구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간무리는 편지를 받고 좋아하는 대군마마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내 글씨가 정말 예뻐? 대군마마의 물음에 간무리가 마음속으로 대답했어요. 정말입니다. 정말로 예쁜 글씨예요. 효안 대군마마. 생각술술 약. 간무리가 허공에 쓴 편지에 대한 편지에 담긴 마음은 언젠가 효안 대군마마에게 전해지겠지요. 간무리와 도련님이 처음 만났을 때 일을 시간의 흐름대로 정리해 볼까요? 1. 도련님은 궁궐 밖에 누님을 생각하다 글자를 틀려 꾸지람을 들었다고 했어요. 2. 편지를 쓰던 도련님은 자기 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어요. 3. 간무리는 누님의 소식이 궁금하면 편지를 쓰라고 말했어요. 4.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다고 감싸자 도련님은 굳은 얼굴을 폈지요. 효한 대군마마가 누님에게 편지 쓰는 일을 도운 날의 간무리 일기예요. 보기에 있는 낱말을 넣어서 간무리의 일기를 이어 써볼까요? 보기 말똥말똥 북적북적 삐뚤빼뚤 살금살금 조마조마 캄캄 뭐뭐뭐년 뭐뭐월 뭐뭐일 날씨 맑음 오늘은 어머니 생각을 하다가 바늘에 찔렸다. 살금살금 소리를 내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 바람을 쐬고 돌아가려는데 어린 도련님을 만났다. 도련님도 누님 생각을 하다가 글자를 자꾸 들려서 꾸지람을 들었다고 한다. 나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다. 어휘술술약 왕자님의 한글 편지에 나온 문장이에요. 밑줄 친 낱말을 넣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1. 먼저 안부를 물은 다음 누님께 하고 싶은 말을 쓰면 좋겠어요. 안부. 어떤 사람이 잘 지내는지 소식을 묻고 인사를 전하는 일을 뜻해요. 예시. 아빠는 멀리 사시는 할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자주 했어요. 2. 공주마마는 혼인하기 전까지만 궁궐에 사신단다. 혼인.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을 말해요. 결혼과 같은 말이에요. 예시. 조선시대에는 혼인을 20살이 되기도 전에 했대요. 3. 허공에 쓴 편지는 누구도 읽을 수 없었어요. 허공, 텅 빈 공간을 뜻해요. 예시, 비행기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어요. 박상궁은 얼굴만 보면 무서운 사람 같았지만 사실 마음은 다정했어요. 박상궁의 모습과 어울리는 속담과 사자성어를 알아볼까요? 속담.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보기. 물, 강, 사람, 가족. 물은 건너보아야 알고 사람은 지내보아야 안다. 물은 직접 건너보아야 물의 깊이나 속도를 알 수 있듯이 사람도 진짜 모습을 알려면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간무리는 처음에는 박상궁의 겉모습만 보고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까이에서 지내다 보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죠. 사자성어. 아래 초성을 보고 설명에 맞는 사자성어를 적어보세요. 다정다감. 정이 많은 사람을 일컫는 말. 마늘다, 뜻정. 마늘다, 느낄감. 정이 많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을 다정다감하다고 해요. 박상궁은 간무리가 효한 대군마마에게 함부로 대했다고 걱정하자 간무리를 다독이고 대군마마의 편지도 전해주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배려할 줄 아는 박상궁은 정말 다정다감한 사람이에요.